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상승의 의식과 쉐달룬 을의 5번째 시간입니다. 미덕의 바퀴 중에서 3번, 7번, 11번, 11 차크라이면서 차원입니다. 공기 엘리멘탈, 아세비아 사령부, 공기 밴더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령부는 사제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5개의 사령부 안에 속해 있고요. 또 우리들 또한 밴더들이 되는 여정입니다. 미더기의 바퀴를 시작으로 해서 자유의 바퀴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처음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엘리멘탈 속성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지 않으셨을 테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자꾸 저의 투머치 토크를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또 암암리의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이해하는 시간들이 오겠죠. 그래서 뚜루와 플로우를 향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낯설어서 그렇고 이 도덕과 양심이 추락한 세상에서 도덕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못 가져봤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덕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탄트리 자유의 바퀴 뚜루와 플로우의 탄트리 자유의 바퀴입니다. 뚜루와 플로우의 프리퀀시 라운드 포뮬라 공식입니다. 공식에 5개의 라운드와 15개의 VAR을 공부하는 건데요. 여기에 시작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뚜루와 라운드의 시작이 다 V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난다 플로우부터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4, 라운드 5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바이올렛 실드, 그린 실드, 블루 실드, 화이트 실드, 아쿠아렌 실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빅토리 승리에 바뀝니다. 아주 고귀한 특성들을 발현을 하면서 요 부위는 여기는 벌추고요. 여기는 빅토리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바퀴에서 펄스 코드의 첫 번째 해당하기 그렇습니다. 4, 2, 12, 18, 6, 7, 5,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번호입니다. 요 번호. 요 번호. 모든 뚜라 플로우의 첫 번째 펄스 코드에 첫 번째 해당하기 때문에 미덕의 바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플로우는 시작이 된 겁니다. 라운드 1, 2 지금 27년까지 라운드 3고요. 라운드 3가 27년 이렇게 9월까지 여러분들이 뚜라 라운드 3라운드까지 끝내셔야 리라 플로우로 바로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다 할 겁니다. 미덕의 바퀴를 이렇게 다 끝낸 다음에 지금 세로로 공부하는 거죠. 제가 태도와 책임 강의는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미덕과 연결돼서 승리의 바퀴, 자유의 바퀴 가서 이렇게 이제 라운드 공부를 어떻게 빨리 뚜라 라운드 공부를 끝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많은 거에 대해서 불편하시면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들 돕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주파수 라운드 공식의 속성과 각인이죠. 그래서 자유 이게 이제 불공기 전류들 이때는 이제 그 엘리멘탈이 연합 전류가 됩니다. 두 개가. 그래서 영원한 본성과 감사와 공동 협력과 표현과 이 플로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악습과 취약성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우리의 앞으로의 숙제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덕의 바퀴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공부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미덕과 태도와 책임.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직도 이제 피해자 가해자 게임 때문에 이 의식들이 안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피해받은 게 있는지, 정말 내가 누구한테 가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일어나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내 안에 있는 그런 예, 어두운 주파수들을 끌어안고 있다 보면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번호를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1, 6, 10 하면 16, 159죠. 저도 헷갈리네. 예, 1 이렇게 떼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1, 5, 9 예. 이렇게 연결해서 예, 여러분들 엘리멘탈 속성들을 깊게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내 안에서 정말 덕이 나오는 상태.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사랑과 어떻게 번영과 또 그리고 어떻게 이 친교 친밀함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공부까지 우리가 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물처럼 흘러야 된다는 거죠. 끝없이 내 사랑은 흘러야 되는 거고, 상대에게로 흐르고 우리는 깊게 체험하고 친교 친밀함을 나누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번영이고 부유해지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죠. 예, 오늘 삼미덕부터요. 오마투 도덕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딜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3, 7번이죠. 소통입니다. 경청 분명한 표현입니다. 계속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느끼실 텐데 11 미덕은 후윤이고 열정 진지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깨달음에 대한 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선입견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 부서지는 시간들을 가지실 텐데요. 이 도덕성이고 온전성, 정직하고 솔직하고 품위와 디그니티입니다.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이 도덕성을 지켜야 되는 게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진실되고 솔직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린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경청하고 분명한 표현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서 이제 더더욱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우신 부분들은 어떻게 내가 도덕적이고 진실된데 열정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이해를 확장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고 저의 해석이 여러분들한테 의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마투, 샤엔, 후윤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마우 투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과 진실성입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흠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덕이 쌓여서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경청하는 거, 그걸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숨지 않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의 진지하면서도 분별력이 있고 나의 열정 가득한 파워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이 열정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성실함과 한결같음이 동반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나태함과 또 내지는 일관되지 못한 모습들이 이런 불씨들을 꺼버리는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 경험하게 하는데요. 이 열정적인 삶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기존의 뭐 명상과 불교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개인 수행을 하면서 침잠에 들어가 있는 상태만을 진리의 상태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완벽하게 수를 잘못 놓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더욱더 도덕적이고 진실되고 양심적이셔야 되는 거고 끝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얘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런 마음의 의식의 불꽃들을 밝히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 정말 많이 나오는 진실성, 고결함, 도덕성, 이상 온전함입니다. 여기에는 어니스티가 반드시 들어가죠. 정직한 거고요. 청렴하고 성실하고 고결한 겁니다. 완전한 상태이면서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흠이 이렇게 없는 상태가 된다. 무결성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리티가. 그리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또한 우리가 너랑 나랑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제 정말 소통이 무엇인지 소통의 가치와 여러분들 소통이 덕인 겁니다.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정하게 이제 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도반들 간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지금의 상태가 이 지경이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전 서신 왕래부터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음하고 관련돼서 제일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에 못지않게 패션도 열정적이고 흥미있고 뭐 감정이 불타오릅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를 누가 깨달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기존의 종교와 뉴에이지가 얼마나 진리에 대한 왜곡들로 우리의 의식들을 잠식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정말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에 대한 정감도 올라와서 사실 뭐 에너지 깨어날 때 아누나키들이 왜 그렇게 문란하겠습니까? 예? 이 에너지들 자기들이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적인 에너지 했을 때 인간이 그 느낄 수 있는 그 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욕, 욕정, 색정 이렇죠. 그래서 이 욕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패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잘 먹고요, 식욕, 성욕, 색욕이라고 하죠. 예. 다 세지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간에 우리한테는 뭔가를 정말 깊게 체험하고 내 안에서 강렬한 감정이 올라오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이 대문자로 써 있으면서 그 예수의 패션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때 이거는 이 파시오가 저 라틴어로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순환 받는 예수를 얘기할 때 패션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열정이 아니고요. 예수의 그때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세 개의 카테고리를 하나의 이 지금 공기의 속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거 배우실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자존심인 거고요. 쓸데없는 배우는 거에서 있어서 재밌고 흥미롭지 않으면 인생에 무엇이 재밌겠습니까? 배우고 익히는 데서 정말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야 오마이투샤의 후윤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기 원소이구나 엘리멘탈 바꿉니다. 원소 초창기 번역이 다 원소로 해놔가지고 제가 최대한 바꿨는데 남아있네요. 이게 아톰하고 헷갈려가지고요. 엘리멘탈로 다시. 그래서 이제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죠. 그래서 바람은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공기와 바람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기와 바람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흡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죠. 그 결과로 이제 불안정한 프리레디칼이 생기게 되면은 항산화 시스템이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산소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에서 에너지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서 결정적인 겁니다. 산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에너지 파워가 떨어지는 상태가 올라오는 거죠. 그럼 호흡이 가빠지는 이유는 내가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그렇습니다. 급한 사람과 도망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산소 부족이죠. 그게 당연히 파워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한테 외면하고 도망치고 또 내지는 숨이 들뜨고 가빠진다면 나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소 결정은 물질세계 핵과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지금 탄소 제로 지금 왼쪽 아젠다 중에서 탄소 제로죠. 어떻게 탄소를 제로로 만듭니까?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안에 이게 있는 거죠, 그냥. 이걸 뭡니까? 이거죠. 지금 FA들이 움직이는 행보는 그냥 뭐 이겁니다. 그냥 단 하나로 말하면 이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인간들 앞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하고의 차이를 둔다면
이것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거고요. 지금 이러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도 자원도 다 이겁니다. 다 이걸 위해서. 그러면 화물에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이거 제로 운동이 얼마나 웃기다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을 하는 석탄, 석유들을 떼고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탄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힘은 날숨에서 오죠. 날숨이 약하게 되면 탄소는 축적됩니다. 그만큼 물질 세계에서 질량화돼서 중력장에 갇히게 되는데 탄소가 들어오면 CO2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상위 주파수를 강착하는 만큼 내 몸의 탄소를 뭘로 바꿉니까? 규소 SiO2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O2는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규소로 바뀌는 그 과정, 탄소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쟤네들은 아주 이상한 논리로 인간들을 속박시키고 있는 거죠. 탄소 제로라고 하는 미래의 상태가 그러죠. 1밀도에 사는 한 탄소를 완벽하게 벗어던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의식의 성광은 의식의 스파크가 되고 의식의 화염이 되죠. 그래서 이 섬광 상태에서 여러분들 스파크가 일어나고 화염까지 가는 것, 이게 의식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예 신근원의 꿈의 바다입니다. 크리스탈 강이죠. 그리고 의식의 스트림 되고 강줄기가 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흐르는 강줄기가 되고 개의 어울러 흐르듯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모든 구조에는 시스템에는 스케일이 있고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징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키 계층 구조가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분열된다. 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스케일을 키우시고 위상을 생각하시고 이런 계층 구조 안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가지 않으면 내 의식이 뭐 뒤죽박죽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공부를 했을 때에도 이것저것 찾아보면 정신 사나워집니다. 하나하나씩 텍스트를 마스터하는 마음으로 하나 띄고 하나 띄 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죠. 어느덧 이해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집중과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공기는 바람이죠. 그래서 의식이고 정신이고 마인드다. 의식이 바람이고요. 바람이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쟤네들이 왜 트럼펫 펄스 세계 폭풍을 일으킬까요? 폭풍 후 바람입니다. 우리들의 그 다크플라워로 인간들을 다 감염시키고 있는 거죠. 이 고주파로 그냥 쏴대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외부의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밝은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어야 당연히 의식의 씨앗이 나르죠. 그래서 어떤 의식의 스파크가 딱 일어나야 그걸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내 땅이라는 건 내 카타라 형판이겠네요. 여기에서 받아들여서 카타라 형판의 주파수들이 강착이 되기 시작하며 나만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의식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정신을 깨운다. 여러분들 호흡할 때도 한 끗 더 하셔야 됩니다. 폐가 텅 빌 정도로 숨을 완전히 내쉬고요. 그 다음에 배와 바디 전체에 채우듯이 온몸에 숨을 가득 채우듯이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바디는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정신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하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호흡할 때 거칠고 들뜨고 이 빠르고 사나운 그러니까 에고의 기질과 똑같습니다. 에고의 기질처럼 호흡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산소 결핍에 의해서 산소 결핍 상태에서 생기는 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짧고 얕아서 세포 전체에 산소가 전달이 안 되게 되면 에너지 대사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세포를 새로운 의식으로 물들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숨을 깊게 천천히 들이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는 그런 훈련들을 일상적으로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임계치를 넘길 정도의 호흡의 시간과 양과 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짧은 호흡과 호흡 시간으로 깊은 몰입과 체험을 방해하고요. 예, 짧게 호흡하고 짧게 뭐 10분, 20분 갖고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셔야지.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의식의 확장을 지연시키게 된다. 호흡하고 결정적입니다. 예, 호흡만이 여러분들의 무의식, 잠재의식, 자율신경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들이 의식을 확장하는데 정말 더딘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사랑하고 명상을 사랑하고 독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숨과 들숨의 균형은 제로 포인트에서 일어나고요. 이 호흡을 관장하는 자율신경 또한 끝없이 균형의 지점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우리가 이제 힘이 태어났을 때 에너지를 갖고 하늘에 주시는 거죠. 갖고 태어나는데 이게 고갈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의 극도의 불안정 상태, 숨을 잘 못 쉬는 상태, 숨이 얕은 상태, 날숨과 들숨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식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거의 낡은 관념과 또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으로 판단하고 자신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신이 쇠약해지고요. 의식의 힘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겉으로 아닌 척해도 내 바디는 내 생물학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신과 상대에 대해 지켜야 할 도덕성과 진실된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도덕적이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사람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서로 단절되고 고립되면서 삶의 의욕과 열정은 사라지고 당연히 생명은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과 소통과 열정에는 공개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은 여러분들이 엘리멘탈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엘리멘탈 하나를 흙이나 또 내지는 물이나 또 바람을 생각하고 바람이 어떠한지를 실제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자기만의 얘기로 느끼고 써내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람을 어떻게 느끼고 있지? 바람에는 습기도 있고 온기도 있고 열기도 있고 냉기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전달합니다. 씨앗도 품고 전달합니다. 홀씨가 돼서 날아다니죠. 민들레 홀씨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바람에 대한 속성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내 이 도덕성과 소통과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숙고한 시간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제 설명은 약간의 참고 정도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생명이 살아가는 본체죠.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고 진실되고 또 내지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뭐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냥 개, 돼지처럼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그냥 짐승같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살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를 이어주는 일곱 7번째 소통의 시작이 된다. 내가 진실됐을 때만이 당당하게 너와 마주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통의 첫 단추를 끼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의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경청하게 되고 나의 생각과 끝없이 흐르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3D의 경험과 그 어떤 인생의 여정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거나 또 내지는 부러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의 열정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이 인생인데요. 인생입니다. 인생의 여정도요.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했을 때만 즐거운 거지.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는 게임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느끼시고 오직 내 안의 온전함과 내 안의 즐거움을 향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도덕적으로 진실되고 온전한 사람만이 진실로 소통하려 하며 주어진 삶에 대한 열정으로 집중하게 된다. 소통은 상대에 대해 집중으로 경청하며 가슴에 새기는 과정이죠. 그리고 공간과 이해를 확장해 가면서 분명한 자기 표현, 자기 표현에는요, 말, 노래, 춤, 유머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식을 명료하게 분별력을 갖추어가는 열정적 인생 과정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에 일단은 내가 진실되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내가 못 나오면 못 났고 잘하면 잘하고 못 나오 못한 건 못한 거고 인정하는 거.
과거에 잘못을 했던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 예, 그리고 당당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직도 에고가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되고 솔직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진실된 만큼 상대도 진실되기를 우리는 바라죠. 예, 근데 상대가 진실되지 않을 수 있죠. 예, 근데 상대의 진실됨을 보고 싶어서 우린 경청하게 됩니다. 예, 경청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내가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일단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경청이라는 건 내 판단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이고 내가 사라진 상태에서 온전하게 상대의 얘기에 집중해서 그의 얘기가 나에게로 들려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리스닝이라고 하고 이제 구글에서 하고 있는 3단계 리스닝, 그 다음에 루핑, 예, 그 다음에 디핑입니다. 이 세 단계를 리스닝, 루핑, 디핑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경청해서 리스닝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루핑이고 세 번째로 그걸 내 안에 찍어 먹어 보는데 내 가슴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디핑이라고 합니다. 예, 딥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항상 예, 상대의 말에 경청하고 예, 그리고 내가 잘 들었는지 확인해보고 제가 이렇게 듣는 게 맞습니까? 상대의 의도에 접속하는 겁니다. 예, 의도와 맥락을 읽지 못하면 그 게임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의 맥락을 잘 읽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든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든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거. 예, 이런 디핑, 리스닝, 루핑, 디핑 3단계의 과정은 여러분들의 수행의 과정과 일상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태도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누구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예, 세상을 모두 이해하는 겁니다. FA 포함해서 모두를 이해하는 능력과 예, 분명한 자기 표현을 하는 예, 분별력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 우리는 창조의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결국 창조적인 파워는 예, 뭔가 창조 행위를 통해서 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노래하는 거나 춤추는 거나 글 쓰는 거나 예, 뭐 예술적인 행위 말고도 얼마든지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당당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덕목들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분명해졌을 때만이 옳은 거 옳고 틀린 거 틀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분별력을 갖춰가는 예, 이 분별력이 파워입니다. 파워. 결국은 뭔가 선명하고 흐릿하게 아는 건 내게 아니고요.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 내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내게 아닙니다. 정말 내 거는 분명하고 선명한 겁니다. 예,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열정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추락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식의 추락을 얘기하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어떤지 모르고 무조건 나보다 뭐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널러가 되고 싶고 FA의 그 수장들 또 내지는 말단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빠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영성계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빠문화에 지쳐서 쫓아다니다가 이제 혼자 공부하겠다고 해서 또 산으로 가는 겁니다. 공부가 온전히 혼자 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듣고 마음을 열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치열한 구도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자신의 의식이 열리는 거지. 그 양극성입니다. 예, 예. 사람들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영성 단체들 쫓아다녀서 빠문화로 살다가 이제 혼자 하겠다? 이거 여러분들 다 고립되는 행위이고요. 양극성 진동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예, 자신의 개발만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에너지 법칙에는요, 인과 법칙뿐만 아니라 유유상종의 법칙도 있는 거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편하게 느끼며 설레이고 다른 것끼리 불편하게 느껴지고 꺼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예, 주파수를 같이 한다면 저를 편하게 느끼고 설레이게 느끼실 텐데. 예.
예,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고 뭐 같이 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시간도 감사한 거고요. 예. 같은 이런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그룹들을 만난다는 건 기쁜 일이니까요. 그리고 예, 후원도 하시고 슈퍼챗도 쏘시고 이러시면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다 그냥 예, 사소한 즐거움이지만 작은 연대를 통해서 당신과 내가 마음을 맞추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것도 표현입니다. 예, 후원도 표현이어서 저는 그것이 반갑고 기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자 공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더욱 고립되실 확률들이 높고 이 정말 미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동체와 연결과 깊게 체험과 소통과 열정과 이런 거 다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예, 에피의 도서관과 저와 함께 카페에서 또 그리고 예,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마음과 깊게 체험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하루에 1시간씩 영상 보기도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음, 공부할 시간들을 최대한 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빠르게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서로 응원하다 보면 예, 우리의 마음들이 이 덕목 안에서 좀 더 나은 곳으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음을 여시기를 바라고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암호화 코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예, 자꾸 봐도 헷갈리고 하지만 여기 이제 예, 핵심 암호화 코드들 예,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색깔로 공부할 때 또 구성 요소 살펴볼 때 더욱더 자세히 볼 겁니다. 예, 여기 우리가 370은 차크라 번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태양 신경총입니다. 태양총이라고 했네. 태양 신경총 차크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파워의 자리입니다. 이거를 가디언들도 마인드의 파워의 자리라고 합니다. 마인드의 파워.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인드에 파워를 가지려면 예, 이 도덕성, 온전성,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진짜인 사람은 쭈삣거릴 필요가 없고 당당하고 예, 떳떳해야 되는 거죠. 파워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태양총 신경총 태양신경총이요. 태양신경총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예, 위장이 뒤틀립니다. 예, 그래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소대장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 방광 자국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하위에 이 차크라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이 마인드의 파워의 자리는 태양신경총 자리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진실되지 않으면, 예, 내가 하루도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사실, 예, 거짓을 해도 자신이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인 줄 알게 되면 인간이 다 거짓인 거죠. 예, 필터들을 잘못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필터들의 노름인 줄 몰라서 자기가 오감 정보로 들어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이렇게 태양 신경총이 정화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왕관 차크라에서 이제 11 차크라까지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구 바깥으로 11 거쳐서 12, 마하라실드 거쳐서 13 차크라 이제 지구 내액이죠. 지구 내액을 거쳐서 14, 15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미덕의 바퀴를 카타라 형판에 아친 거 보시면 제가 여기 색깔 지정한 게 다 엘리멘탈 색깔입니다. 지금 초록, 초록, 초록. 예, 초록 3개죠. 초록 2 이렇게 초록 3개. 그 다음에 여기 형광색, 하늘색인 사랑, 번영, 친밀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엘리멘탈 색깔들 보시면서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색깔 해드린 거고 오늘은 도덕성과 오늘 도덕성이죠. 요겁니다. 소통, 대화, 왕래하는 것. 그 다음에 열정, 정감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인정이 있어야 되고, 정감이 있어야 되고,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공부한다고, 예, 뭐, 세상에서 다 초탈한 것처럼 냉정하게 구는 건 사람이 입니다. 예, 사람이라면, 예, 당연히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고요.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3차원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겪으라면 저는 감사. 예, 그리고 자기를 컨테인먼트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겸손한 이런 것들도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도덕성과 소통과 열정하고 관련된 바람의 속성. 바람은요, 정말 의식인데
의식인데요. 여러분들 바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어떻게 나한테 느껴지는지. 이 안에는 수분도 있고요. 물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열기도 전달합니다. 화도 전달합니다. 열기도 전달하고. 이렇게 어떤 바람들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블루 아이스, 핑크 파이어도 다 마찬가지죠. 블루 아이스 들어올 때 온몸이 막 서늘하게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핑크 파이어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열이 납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증기가 생길 때에는 막 휘발하면서 몸 안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렇게 세 개의 화염들이 우리를 지금 치유하고 구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 좀 보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런 말 쓰는 게 제일 싫어하는데, 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뭐 해주셔서 조건 붙는 거 다 싫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우린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뭐 형식, 인간사 쓰는 말이기 때문에 뭐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는 하루하루, 신비 안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조건 없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 인생이 주어진 것 자체가 감사라면, 여러분들이 더더욱, 남은 지구의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좀 더 편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의 의식에 관련된 내용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연돼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빠르게 읽고 있는 중이고요. 말도 빨리 하게 되는 것도 관련된 거 다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 말이 빠르시다고 느껴지시면은 에피의 도서관에 들어와서 검색하시면, 위 제목 검색하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 보셔도 되고 영상 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what you have잖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나한테 정말 개인마다 소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랑하시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판의 돌연변이는 의식의 돌연변이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치유가 되면 모두가 다 살아있는 포탈이 되는 거죠.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행불행이 결정된다면 나한테 파워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망해가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해서 내가 불행해진다. 그러면 세상에 파워가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역경을 주더라도 나는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파워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파워를 믿는다면, 내 안에 신근원을 믿는다면 외부의 어두운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이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 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행복하고 만족하라. 여러분들 이러한 말들을 가디언들이 가르쳤다라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말을 가리키다니 이러면서 주어진 어떤 것에 기본이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죠 우리가. 예. 그것은 배가 나아가는 방향만 잘 유지되면 된다. 작은 배가 흔들려도 상관이 없고요. 원하는 날에 바람만 조금만 불어주면 우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몸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손해보면 안 되겠다, 이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되면 감정이 쪼그라들게 되죠. 두렵습니다. 인정 못 받을까봐, 망칠까봐,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아주 극도로 좁아집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달아올라서 급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어떤 지혜로움도 가져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계속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대해 주셔야 되고, 남들이 아무리 잘해도 나는 못할 수 있고, 남들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관용과 용서가 필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항상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두려움과 맞서는 거고요. 내 안에 이 작아지는 감정들을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약간의 바람으로 이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빼면, 에고의 힘을 빼면 뺄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예, 그 뭐 남들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다행이지만, 예, 뭐 나는 최선을 다할 뿐, 예, 이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고 빠르게 결과를 내오려고 하면 할수록 에고의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몸은 긴장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에고의 힘을 빼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너무나 쉽게 얻어진다라는 그런 경험과 체험과 그런 깨달음 안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의식의 돌연변이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외모가 문제가 있다, 의식의 돌연변이가 전생에 있어서 이번 생에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봉사 계획입니다. 계약인데 이거에 대한 이것이 뭔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죠. 예, 첫 번째 책임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뭐 지구를 돕다 누구를 돕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도와야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의식이 확장할 것인가? 내 안에 창조적인 파워를 깨어낼 것인가? 이렇게 나의 영적 성장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포탈이 되고 누군가를 호스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 이것은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은혜롭고 경건하고 영감이 넘치는 봉사 계약이다. 여러분들 저의 영감 안에서 제가 지금 세상에 없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멘탈 강의를 이렇게 한 사람을 못 봤고요. 예. 저의 영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의 순수한 동기와 의도로 여러분들 여기에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의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에서 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예. 가장 훌륭한 힐러들이 되는 것. 우리 에너지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진정한 불타는 열망. 세속적인 열망이 아닙니다. 에너지장을 구축하는 가장 형판을 치유를 통해서 온전한 형판을 구축하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도덕성, 진실성을 깨어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열망을 항상 지키셔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 의식에 해당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 그리고 이 엔젤릭 마인드로 의식 전환에 해당해요. 천사의 정신입니다. 천사의 정신. 천사의 마음이 뭘까요? 이거에 대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만이 에너지 시그니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FA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크닉을 하는 것이 한 가지지만은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엔젤릭 마인드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테크닉 하다 죽을 거다. 최후의 둠스데이까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가디언도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테크닉만 하면 뭐 되는 것처럼 절대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기심 내려놓고 정말 모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의식 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 그냥 둠스데이 지금 어벤져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둠스데이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이렇게 엔드게임으로 끝낸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도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는 25년이 끔찍한 거죠 지금. 당신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극대화시켜라. 여러분들이 항상 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찾기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함께 끝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바꾸는 거, 당신의 사고 패턴을 바꾸는 거,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과 태도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덕에 따라서 지금 미덕에 따라서 정말 충실하게 생각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반추해 보신다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우실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고 아는 척 한다고 소용없습니다.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인정하는 게 마음 편해지는 길이고요. 그리고 내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먹을까?
이렇게 살아온 삶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삶을, 단절하고 고립되고 지멋대로 살아온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예. 마인드의 사고 에너지 의식적 관리 측면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은 컨테인먼트 하는 겁니다. 예, 자기를 훈련하는 것,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다크 에너지들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면 더 업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일으킨 순간, 마음을 가진 순간 이미 카르마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섀도우를 방치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결국 섀도우 문제죠. 예. 근원도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처음에는 다 서툴고 세련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하지만 집중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빠르게 바르고 빠르게 습득해서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이 어리석고 둔할수록 뭐 변화가 더뎌지고 자기 고집해서 그렇죠. 변화하기 싫어서. 그래서 구조들을 현현해서 창조한 존재들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지각 있고 유능하고 지성적인 창조된 존재들은요, 잠재력의 다발들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무궁무진한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걸 누구나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고 포기하고 꼼수를 부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길에서 결과를 못 잇는 거지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힘을 믿고 끝까지 길을 걷고요. 또 문을 두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함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죠. 당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자신이 어떤지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멈추거나 천천히 느리게 하고 사고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생각이 후루룩 이게 생각이 기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나서 훅 날아갑니다. 천천히 느리게 지휘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정신적 테이프들이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주목하고요. 내적인 아이사고를 가질 것이다. 신념에서 나온 기록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들을 지금 나이 먹어서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유치찬란한 거죠. 지금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어렸을 때 꿈을 아직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네 꿈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이러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예. 옛날에 텔레비전에 내가 한번 나왔으면 하는 것처럼 어릴 적 꿈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와칭 바라보기를 계속 유지하라. 여러분들이 와칭할 수 없다면 내 삶을 관찰할 수 없다면 내 삶을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릴 수 없다면 그건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에고대로 맘대로 하고 있는 거고 놀고 있는 거고 즐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디언들이 그냥 테크닉 하다가 자료 보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화신들로부터 나온 다른 사고들이 있다는 거. 이게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FE 생각인지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사고 형태를 갖고 있고 이런 에너지 시그니처들을 배울 수 있다. 당신에게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 그것은 중요한 기술이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말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적 서명이 있어가지고 글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글 번역하거나 또 내지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거 저 클라리스 김수현 목소리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저 번역하는 말투다. 저 사람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일루미나티는 당신의 장에 부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두뇌 패턴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 무한 부정적인 알고리즘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인간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고요. FA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FA는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당신인 것과 친숙해져라. 그리고 당신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 이게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침략당에서 나온 당신의 마인드를 멈출 수가 있고요. 내 것이 아닌 건 걷어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루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외면하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졸하게 또 내지는 비겁하게 멋지지 않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실천하고 다르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상위의 주파수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하게 된다. 그래서 주파수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미덕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실됨만이 모든 열쇠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넘겨주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억누르고 배워왔다. 이것은 생존 기술이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만 1차원 본능적으로 살게끔 FA들은 알고리즘을 돌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격자들에 놓을 수 있고 당신 자신을 캐치하라, 알아차려라. 이거 제 프로그램 하라는 거고요. 반대되는 사고로 대체하라는 거. 하기 싫다 그러면 이거는 FA의 생존 기술이구나. 하고 싶다고 해야지. 해야지. 분명히 나한테 이로운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지금 일루미나티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된 생각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었던 걸 하는 거, 안 하던 거를 하는 거, 여러분들 안 하던 좋아요 누르시고, 후원도 하시고 하십시오. 안 하던 거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문명들도 생각 감정으로부터 형성된다. 제 2013년 유튜브 첫 번째 제목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때 뭣도 모르고 가진 자료도 몰랐는데 그냥 생각에 속박되는 사람들을 봐왔고 감정에 억압돼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첫 번째 강의 영상이 저도 모르게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들은 물질의 근사치가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행동으로 번역된다. 교훈들은 잘 가르치고 배워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잘 가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 잘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디언 자료를 가지고 많은 시간들,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보이는 안목이기도 합니다. 창조에 대한 책임은 명료하게 이해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고 아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증오와 두려움은 그 방에서 파괴와 파멸, 멸망을 일으키고 교훈들을 배울 때까지 계속 파괴는 파괴로 이어진다. 이게 뭐냐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 시공간에 갇혀 있게 되고요. 계속 환생하면서 죽음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미덕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깨달음이 13차원의 미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정신체의 통달의 단계들. 여러분들의 의식이요 90%를 카르마에 의해서 차단당하고 있다. 이거는 카르마 때문에요. 설정이 일어나서 진실을 못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카르마가 많다는 거고 카르마가 많다는 거는 감정적인 증폭과 나의 섣부른 판단이 있을 뿐이지 진실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냥 뭐 사고 형태 장이고 그래서 이 사고가 형태 발생장을 당연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체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판의 왜곡 때문에 90%의 의식이 차단되고요. 전자기 주파수 왜곡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주파수가 바로 들어와서 바로 전류가 콸콸 흘리는 게 아니라 전선 한두 개들 그 구리선 보면 여러 개의 구리선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죠 중간에. 그러면 여기 이제 누전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바디들 내 화학적 실제들 사이에서 왜곡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병입니다. 그래서 정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핵심이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체를 마스터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다른 장신이나 다른 화신체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은 당신의 사고들을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을 보내라. 여러분들 정말 이게 내 생각인지 FA 생각인지 부모가 주입한 생각인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지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쭈삣쭈삣거리고 나타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진짜 내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사고에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것이 무엇인지
예,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내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고 패턴들로 사고를 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만의 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예, 우리의 카르마다. 예, 책임을 지는 우리의 카르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신체 동달에 있어서 예, 스텝이 7개가 있는데 예, 7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going on in head입니다. 여러분들 머리통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라 이거죠. 예.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우트탕 우리의 이제 자신의 사고를 관찰한다. 내 생각하는 걸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우 다운 시켜야 된다. 사고의 속도를요 여러분들 늦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가 진실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도망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게 진짜 나의 영혼인데 이로운 건가? 예, 카르마를 해결하지 않는다. 감정을 해결하지 않는다. 내가 풀어야 될 걸 풀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나한테 이로운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당신의 사고들이 어디서 오는지 주목한다. 예, 이것은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일루미나티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가디언 자료를 많이 읽게 되면 우리의 사고들은 가디언의 자료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독서를 생활화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당신의 것이 무엇인지 사고에 익숙해진다. 똑같은 말 계속 하신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패턴들을 살펴본다. 예, 기억하라. 우리 자신만의 에너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스파클 하나 탁 튕겨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또 내지는 예, 이런 반감의 에너지를 자꾸 쓰는 거를 스스로 알아차려서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카르마의 사슬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 일단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근원의 의도와 의지에 예, 부합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정화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레벨에서 행해지는 것을 결국 배우게 되는 것들은 정신체가 영체와 육체의 연결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정신체 훈련입니다. 정신체 훈련.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정말 완벽이라는 말 앞에 실수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충분히 의식이 부족하다, 주파수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함께 작동하는 전체 시스템이 있다는 거. 나 하나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 꼼수로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예, 그래서 용기를 갖는 것 뿐이고요. 섀도우를 마주하고 직접 대면하는 것. 예, 인정하는 겁니다. 섀도우가 했던 모든 행보도 내가 한 거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어서 섀도우가 이딴 짓을 했구나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그것이 완벽한 나이며 지금 이 순간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용기를 갖는 것이다. 예, 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만족과 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주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높은 기준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남이 잘난들 잘한들 예, 저하고 상관이 한 개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기준에서 하는 거, 그들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예. 절대 비교,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을 찾는 사람은 밖을 보지 않습니다. 예, 완벽이라는 단어와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이 이 완벽이라는 단어는 인정욕구하고 해당하고요. 과시욕하고도 해당합니다. 예, 자신이 실수하기 싫어서 아주 뭐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펑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지금 양극성 게임을 통해서 이론성을 회복하는 건데 양극성 게임에 안 빠져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완벽합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완벽할 수 없는 에고를 가지고 완벽하다라고 주장하고 우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매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완벽해집니다. 예, 그것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파워를 깨울 수 있는 성장하고 배우고 확장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예, 특정한 유형의 경험들을 원한다면 그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확실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예,
방법을 배우는 것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 책임입니다. 배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배운다고 했을 때, 끝없이 배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판단을 멈출 수 있고, 사고를 멈출 수 있고, 게으름을 멈출 수 있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배워서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상태. 예,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설픈 이렇게 사이비의 영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정말 영성인들을 묘사한 겁니다. 뉴에이지 가짜 영성인들, 폼 잡고 개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 예, 예, 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해자가 담배 핀다고 많은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 보면은 웃는 거죠. 어이없는 거죠. 그거 갖고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해서 내 영혼이 탁해지거나 순수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만 듣고 행동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상대 의식에 의도에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섣부른 판단으로 전체 에너지를 흐리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당신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소중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안에 신근원의 사랑이 깨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는 것이고, 완벽하게 그건 괜찮은 거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만족해서 완벽하다고 해서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든 간에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조회수는 늘지 않는 회원수도 늘지 않는 기막힌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완벽함을 지니기 때문이겠죠. 가장 아름답게 설계되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장식한 조직 편성된 생활, 호흡, 유기체에서 걷고 있다. 우리는 그중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런 내면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들이 그렇게 보이는지 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형판으로 정리되고 회복될 때요. 온갖 종류의 검은 덩어리 이상한 것들이 속하지 않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막 예시하는 이런 걸 보면서 웩 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검은 다크 플라워들이 우리 형판 곳곳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좀 더 겸손한 생활, 또 늘 성장하고 배우는 생활, 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울을 볼 때 가장 여러분들이 에피아 스테이트 에피무한체예요. 여러분들이 그 오케스트라에서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빛의 바디들이며 소리의 오케스트라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좀 더 볼게요. 좀 더. 이 지각 필터들이 이 카르마 때문에 잘못 끼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나고 있는 거고, 지각 필터들이 처신하도록, 해석하고 처신하도록, 이것이 삶을 잘못 해석하든 잘 해석하든 여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는 잘 해석하게, 누구는 잘못 해석하게, 누구는 잘 처신하게, 누구는 잘못 처신하게, 이렇게 지각 필터들이 이미 설정되어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 필터들, 안경들을 벗어 버려야 여러분들이 진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좀 사주팔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 제니 언니가, 제리 언니가 필터라는 노래를 냈더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자아들을 기억하는 것을 차단해 왔으며, 새로운 이해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이 잘못된 믿음과 이 지각 필터들을 확신하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성장하실 수 없게 됩니다. 지구의 삶을 제한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런 뿌리 깊은 자신에 대한 이 필터들을 인지하면 당연히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필터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확신에 빠지고, 그리고 성장과 변화가 정지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내가 인식의 틀이 있다면 이것을 생각을 바꾸는 것을 즐거움을 찾으셔야 되고, 잘못된 신념 체계들이 있다면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바꾸는 겁니다. 정면으로 맞설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 종교적인 성격의 패러다임조차도
예. 여러분들은 오래된 패러다임을 다시 지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 스타라이트 통로입니다. 예, 그래요. 크레누아스 고대의 격자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스타라이트 8개의 통로에 대한 컨펌 과정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쉐달른 의뢰 같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의뢰 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는 거죠. 종교적인 성격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이런 패러다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뭐 90% 이상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의식의 내적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실감이 할지도 모른다. 일단 2006년 이전의 상황이니까요. 의식의 내적 경로 뭐겠습니까?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내적으로 알아지고 알미 열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 낯선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느낌이 오면서 명료한 분별력,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 경로를 열 수 있는 것, 또 크게 확장하는 것이 우리 영성 공부의 목적인 거죠. 오래된 문헌들의 외적 권위를 추종하지 않고요. 예, 내적 권위와 영원한 자의 신근원의 살아있는 연결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영원한 자아에 대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들을 하신다면은 지금 내가 어떠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신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새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정말 이 깨어난 TM1으로서 여기 여러분들 요 이해 언더스탠딩 있죠? 예, 패키지 오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해가 열려버려 의식이 열린다는 게. 예, 그래서 이 통신은 소통은 커뮤니케이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을 믿기 시작하면 크리스토스 재정령 미션의 전체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어떤 소통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 상의자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갑자기 이해 패키지가 꾸러미로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됐던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뭐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딴 걸 찾아보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흐트러지고 산만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잡으셔야 돼요. 텍스트 하나를 꾸준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느 순간에 이해 꾸러미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거 익숙해져야 된다. 활용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아와 현실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영원한 본성에 집중하지 못한다, 내면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것저것 헤매고 다닌다 이런 똑같은 뜻입니다. 영원한 의식을 우리의 구현된 깨어 있는 알아차림만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 이걸 깨우는 거죠. 깨어 있는 알아차림. 변화시킬 파워의 힘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자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내적 신성의 타당성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된다. 신뢰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자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잘못된 이 지각의 장막의 틈을 열어서 조금 인식을 확장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영원한 자아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고요. 이렇게 신뢰를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기억이 되돌아올지 우리의 마인드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이 열리고 이해가 열리고 이러한 것들이 설레이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 필요한 거는 용기는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라. 정말 용기를 걸리지를 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도약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를 예전과 지금과 나를 다르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해오던 대로 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다 마스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유주의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두려움과 두렵지 않은 게 대한 부분들 이 내용들은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더 내시라고 한 번 더 가져온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가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외면하고 또 회피하고 도망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이 영원한 유산을 잊어버린 거고요. 진정한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이 유산을 잃어버린 거고 상속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이 자신의 필터들을 확신하면서 잘못된 인식의 틀을 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정확한 신념 체계들을 확실한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기를 안 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모든 행보들을 멈추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과정에서 지금 죽음은 오류라고 했잖아요. 죽음은 오류다. 죽음은 우리가 의식의 이전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개념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은 질병을 두려워한다. 질병이 나쁜 거다. 죽음은 끝이다. 무서운 거다. 두려운 거다. 이런 개념들 바꾸는 작업들을 치열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심판을 받겠죠. 심판이라기보다 검증을 받겠죠. 내가 정말 두려워했는지 안 했는지, 멋있는 죽음을 맞이할 건지, 의식적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할 건지, 우리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다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주파수들, 이게 존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주파수라고 작업한다는 건 그들의 의식인 거고 그들 존재와 함께 작업한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테크닉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어떤 의식이 나한테 다가온 겁니다. 그 공기가 다 달라졌다? 스타 가이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존재들이 컨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NA를 활성화할 때 실드들이 활성화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원래의 화염으로 확장하는 거. 노드스는 12차원의 결정들을 얘기하고요. DNA 신성한 우리 형판에 DNA 형판에 있는 12차원 의식의 일부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요. DNA 조립 과정에 개시 과정이 있고요. 완성 과정, 활성화 과정이 있다. 이니시에이션 과정이 있고 컨슈메이션 과정이 있고 액티베이션 과정이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 프로세스이고 과정이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고, 또 완성되어 가는 과정, 활성화되는 그 모든 과정 하나가 주파수와 함께하고 존재와 의식과 함께하고 존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 안으로 코드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윈도우들이 열리고 우리 자신들을 재조립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당신의 글에 나는 여기의 나이고 기원전 2만 년 전의 나이고 서기 2500만 년 전의 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을 한다. 우리 정체수 통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부분들로 통합으로 들어갈 때 다중 정체성의 초점이라고 불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많은 정체성들의 초점이 서로 매우 일관된 논리적인 시종 일관 있는 시종 일관성이 있는 다양한 방향들로 집중되고요. 파편화되지 않는 것이고 서로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존재의 기쁨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상위 정체성하고 통합될 때, 이게 나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를 깨닫게 되면 죽음은 오류가 된다. 이건 완전 착각이라는 거, 죽는 거는. 나는 이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고 미래도 살아있을 거라는 거죠.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카르마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고 이런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전생에 내가 이랬겠구나, 전생도 알고 미래생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당신의 밀도 레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선택이 된다. 가장 먼저 컨택트하게 될 것이 바로 당신이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그 지점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자신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제 상승의 과정이고, 이 상승의 과정에서 이런 개념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스타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생물학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상승에 대한 또 얘기들, 또 공동 창조에 대한 얘기들, 이건 결국은 예, 여러분들 여기 끝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체를 공부하는 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지구 학교고 우리 마인드와 우리 멘탈 포커스, 정신 집중을 연마하는 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하시려면 감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모든 걸 솔직하게 진실하게 딱 커밍아웃 해버리고 완전히 나의 올바른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나의 진실성, 도덕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 마인드 훈련 과정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FA들이 26년에 엄청난 영화들을 예고를 하면서 지금 루시가 돌아오는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모든 음악은 마음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천체들의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질 넘어 시간 넘어 형태를 넘어서 지구상공 수천 마일 하는데 완전히 내부 이때부터 우리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 에피메랄 층들이 떠올리면서 같이 지금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번에는 진화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주 제목만 봐도 섬찟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겨울왕국도 돌아옵니다. 실사판으로 돌아오는데 겨울왕국은 상공산으로 추락한 겨울왕국이죠. 여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 잠깐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태양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돌린다고 합니다. 어벤져스는 둠스데이로 다시 총 집결하더군요. 이번에 엔드게임으로 안 끝났던 거죠 지금. 그래서 이들도 아주 열일을 하고 있다. 한참도 모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아서 형판에 주파수를 바디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유하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마음들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썬데이 모닝에 무슨 짓을 할지 또 이렇게 이 그룹에서 한다는 건 왼쪽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굳이 킨 이유는 룰루입니다. 룰루 비트. 그래서 룰루를 띄운다고 룰루 끝이 온다면 무슨 말을 할까? 세상에 다정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무언가 바뀌려나요? 그러니까 막 에너지 바뀌고 공기 바뀐 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타쉽이죠. 닐룰루 그 다음에 룰루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비데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찾아드렸는데 지금 이슈죠 이게 지금. 북극 에너지와 관련돼 있어서 그런데 룰루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팁입니다. 지역적으로 원치 않는 토지 사용. 지역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땅을 사용하는 거랍니다. 지금 여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쪽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 사람들 잘 안 사는 데들을 다 이렇게 룰루입니다. 룰루.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룰루를 하려고 한다. 룰루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모의 땅을 개척해서 거기에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높을수록이요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파수 높은 곳은 사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주파수가 높아서 그런 거죠. 여기에는 히토리오 광물 자원들이 엄청나게 있고 광물들은 정말 왜곡 없이 전류들을 전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주파수가 높지 않다. 이렇게 룰루에 대한 재밌는 얘기와 함께 룰루 비대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엘리멘탈 낯설고 또 처음 해보시는 거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저랑 공부하시다 보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로운 강의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늘 가디언 공예들 공예 가디언들과 감사를 전하고 여러분들 FA 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